자, 봅시다. 88번 먼저 봅시다. 88번. 88번. 원이 있고, 원을 먼저 그릴까? 원이 있고, 요 원이 지금 잘 보면 x축에 접하고, 그 다음에 중심이 y축 위에 있고, 그리고 중심을 q라고 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y는 2x 제곱이 지나가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이상한데 대충 봅시다. 여기 교점을 P라고 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다지 정보가. 그때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점 P가 곡선 y는 2x 제곱을 따라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좌표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이 교점이 뭐 된다 그랬습니까? 교점이 점점 중심에 다가간다. 좌표를 놔야겠죠. 좌표 놓읍시다. P점이 바뀌는 거니까 P점 좌표를 뭐라고 놓을까? 이렇게 지금 y는 2x 제곱. x좌표 뭐로 놓는 게 편하니 너네는? t. 그럼 이거는 t, 2t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얘가 점점 원점으로 다가간다는 얘기는 t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t가 0으로 간다는 얘기죠. 그치? 뭐 엄밀하게 말하면 0 플러스로 간다고 해야겠지. 일사분면에서의 교점인 거니까. 괜찮죠? 그때 원의 중심 Q는 어디에 가까워지는가?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좌표 다 잡아놨어요. T에 대한 모양으로 다 잡아놨기 때문에 Q만 뭐 하시면 됩니까? Q만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지. 그쵸? Q는 이게 이 원의 중심의 Y 좌표이자 동시에 X축에 접했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하자? Q의 Y 좌표를 반지름 길이로 구하는 걸로 대체하자. 근데 반지름 길이는 뭘로 구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으면 이게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점 Q의 좌표를 0, 뭐 여기는 안 놨지 뭐라고 0,A라고 하면 A는 뭐 되는 겁니까? PQ 길이하고 같아지겠죠. 이렇게. 그래서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을 쓰시면 되겠네.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합시다. 반지름 길이는 A고요. 반지름 길이는 A인데 그 A 길이가 뭐 되는 겁니까? 여기 0,A죠.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루트에 t 빼기 0의 제곱 t 제곱에 더하기 2t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a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정리해보면 a 제곱이 양변 제곱했을 때 a 제곱이 날아가기 때문에 간단하게 a에 관한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하시면 a 제곱은 t 제곱 플러스 이거 전개해버릴게요. 4t 제곱 마이너스 4a t 제곱에 4t 4승인가? 이상으로 얘기해라. 플러스 a 제곱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 됩니까? 날라가죠.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건 뭐예요? a 구하는 거잖아. a. 해서 마이너스 4at 제곱 좌변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4at 제곱은 뭐가 된다? t 제곱 플러스 4t 4승이 되고, 그리고 양변에 얼마로? 4t 제곱 나누시면 되죠. 그럼 a는 뭐 됩니까? 4t 제곱으로 나누면 4분의 1 더하기 t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a는 얘인데 t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0으로 가죠. 여기 0 대입하면 얼마 나온다? 4분의 1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다. 이런 식으로 풀었죠. 그치? 이게 88번. 이거 극한에서 이런 문제가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와닿지는 않지. 2학기 중간이니까 가을이죠.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집중적으로 연습을 많이 할 겁니다.
107번 봅시다. 107번. (107번은) fx가 얘 이상 얘 이하랍니다. 요렇게. 그때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뭡니까? x-1분의 fx를 구해달라고 한 거예요. 야, 요런 구조 나와 있으면 뭐 푸는 거, 뭘로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거니? x-1을 다 그 극한의 대소관계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 이용해서 푸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죠. 양변에 x-를 나눠가지고. 그리고 똑같이 뭐 하시면 됩니까? x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하시면 된다. 항등식이면 어떤 극한을 똑같이 취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풀어보자면 양변에 x-1을 나눠야 되는데 그냥 나누면 사실은 감점당합니다. 왜 감점당할까? 왜 감점당하겠니? x-1 어차피 나중에 x가 1로 가는 극한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x 빼기 1이 양수니 음수니? 모르잖아. 그치? 그러니까 x 빼기 1이 뭐 할 때랑 엄밀하게 말하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됩니다. 원래는. 근데 요런 문제가 서술형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객관식 용어로 잽싸게 풀고 넘어가는 거고 그래도 제대로 푸는 거 한 번 정도는 봐놔야겠지. 여러분들이 그냥 x 빼기 1로 나눴죠? 그럼 뭐 된다고 사실은? 감점된다는 거야. 물론 건대국어 요새도 저거지. 계속 단답형인가? 건대국어는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지만 다른 학교는 혹시 모르니까 제대로. 그래서 x가 얼마보다 클 때랑 1보다 클 때랑 x가 1보다 작을 때로 엄밀하게 나누셔야 된다. x가 1보다 크면 양변을 x 빼기 1로 나누는 거죠. 나누면 뭐 됩니까? x 플러스 1 되고 x 마이너스 1분의 fx 되고 야 요거 x 빼기 1로 나누면은 나눠지지. 얼마 남냐? 3x 마이너스 1 남나? 3x 마이너스 1 남는다. 이 상태에서 양변에 뭐 하시면 돼요? x가 1 플러스로 가는 극한을 취하는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요렇게. 왜냐면 x가 1보다 지금 뭐 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 극한값도 4고 얘 극한값도 2고 얘 극한값도 2니까 얘 극한값도 2다. 여기는 뭐 해야 될지 알겠죠? x가 1보다 작으면 부등호 방향이 뭐 됩니까? 뒤집어져요. 그리고 x가 1 플러스로 가는 게 아니고 1 마이너스로 가는 극한을 취할 텐데 근데 어차피 답은 뭐 합니까? 어차피 답은 똑같죠? 그래서 요건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엄밀하게. 혹시 알아? 나중에 여기서 또 대학 입시 같은 거 할 때 수리논술 같은 거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알아놓으셔라. 근데 사실은 이게 서술형에 나온다고 중간식에 나온다고 안 나온다고? 안 나오잖아. 나오면 어디서 나오니? 객관식에 나오지. 맞아? 그럼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어야 되나? 객관식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되니? 속회랑은 좀 다르죠? 객관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풀면 됩니까? 이게 샌드위치 정리 이용할 거라는 게 뻔하잖아. 왼쪽하고 오른쪽을 쓱 보는 거죠. 쓱 보고 뭐 하면 되니? 간단한 걸 하나 고르는 거야. 간단한 걸 하나 골라가지고 누가 간단합니까? 얘 간단하죠? 이거 대입하면 나오죠. 어차피 샌드위치 정리가 왼쪽 오른쪽 똑같은 극한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객관식이면 이렇게 푸세요. 그냥 왼쪽 오른쪽 쓱 보고 간단한 거 여기 그냥 쓱 대입해서 푸시면 된다. 넘어 갑시다. 113번 봅시다. 113번. (113번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문제입니다. 역시 얘도 정해대로 빠르게 푸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좀 쉽게 푸는 방법이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거 나랑 안 했지? 그치? 원장님하고 수업한 거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빼기 ax 마이너스 1 요놈이 b가 나온다. a, b의 합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풀죠 이거?
무한대 빼기 무한대 어떻게 푼다고 배웠냐? 그치. 억지로 뭐 해가지고 분수 만들어가지고 분자의 켤레꼴을 곱해주는 거였지. 분자 유리화 하는 거죠. 그래서 정의대로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분자는 뭐 됩니까?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 빼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에서 뺍니다. ax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분모는 뭐 됩니까? 루트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플러스 ax 빼기 1 요게 b로 나옵니다. 이렇게 되겠죠. 맞냐? 네. 맞지? 그리고 분자 뭐 하시면 돼요? 전개 합시다. ax 빼기 1 제곱하면은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1 요렇게 괜찮죠? 그럼 이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뭘로 바뀌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로 바뀌지. 분모는 최고차항이 몇 차입니까? 요거 1차죠. 1차. 분모는 최고차항이 1차고 분자는 최고차항이 2차면 극한값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요 a제곱이 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랑 같아가지고 날아가야 되는 거지. a가 혹시 양수 음수라는 말 있냐? 상수랑 상수라는 말밖에 없어. 그러면 a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하나 물어봅시다. a가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1 a가 마이너스 1이면 왜 안 되지? 밑에 있는 a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의 최고차항이 x 마이너스 x에서 날아가 버리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상수항이 되고 분자가 1차가 돼서 또 극한값이 없다. 그러므로 a는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a가 1이면 우리 날아가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만 보시면 됩니까? 끝까지 제대로 풀까? 무한대분의 무한대 어떻게 푼다고 배웠니? 누구의 최고차항? 분자의 최고차항, 분모의 최고차항.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지. 특히 서술형 있는 친구들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분자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야? 분모야 분자야? 분모입니다. 분모. 깜짝 이거 쌤이 원래 잘 몰라요. 깜짝아.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거다. 해서 분모의 최고차항 몇 차입니까? 1차죠. 1차. 그래서 1차로 나누시면 어떻게 돼요? 루트 안에서는 1차가 x제곱을 의미하니까 1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x제곱분의 1 되고 a가 1이었으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x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분자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 날라가네. x에 더하기 2ax인데 3x인가? 3x를 x로 나누면 3 이렇게 되겠죠. 괜찮지?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이거 전부 다 0으로 수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얼마가 돼요? 2분의 3 되는 거 맞습니까? 괜찮죠? 이게 정해지. 맞아? 근데 너네 이것도 배웠냐? 빠르게 푸는 방법도 혹시 배웠냐? 최고차항만 봐서 최고차항만 보면 안 될 텐데. 최고차항 그 개수 무한대 빼기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속해라는 거는 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로 안 바꾸고 이 상태에서 바로 풀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저 상태에서. 배웠니 혹시? 안 배웠나? 요거 살짝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진짜 유용해. 특히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 시간이 빠듯하잖아. 시간을 굉장히 많이 아낄 수 있어요. 뭐냐면은 1차적으로 A 값은 우리가 바로 구하자는 거야. 그냥 A는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무슨 형태라 그러냐면 부정형이라 그러잖아. 부정형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니? 정해져 있지 않다.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숫자로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특정 숫자로 수렴하려면 이 두 개의 무한대가 뭐 해야 된다? 동급의 무한대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동급의 무한대가 되려면 얘는 최고차항이 얼마인? x인 다항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도 최고차항이 얼마인? 1인 다항식이라고 1차인 다항식이라고 봐야 되겠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a가 바로 뭐 하셔야 된다?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충분히. 괜찮지?
되지? 그럼 A 바로 지우고 1 쓰는 겁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 근사라는 말을 쓰거든 우리가. 들어봤냐 혹시? 근사. 교실이 참 근사하게 생겼네. 이거 말고 근사치라는 말 알잖아. 뭐냐면은 x가 어차피 무한대로 가잖아. 그러면 얘도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지. 뒤에 1은 그냥 숫자 1인 거잖아. 앞에 있는 무한대로 가는 놈들에 비해서 굉장히 뭐합니까? 하찮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요 1이라는 숫자를 뭐 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 저 1을 예를 들어서 2로 바꿔도 문제 답이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3으로 바뀌어도 100으로 바뀌어도 마이너스 5천으로 바뀌어도 답은 똑같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러면 저 1을 우리가 한번 바꿔보자. 1을 얼마로 바꾸면 좋을까? 힌트. 얘는 루트 안에 있어. 루트 안에 있으면 뭐가 되면 좋니? 얘 제곱식이 되면 좋지. 그럼 얘가 제곱식 되려면 1이 얼마로 바뀌면 좋냐? 4분의 1로 바뀌면 좋네? 그럼 얘가 4분의 1 되면 얘는 얼마가 되는 거니? x 더하기 2분의 1 제곱인데 루트 씌웠으니까 x 더하기 2분의 1이겠지. 거기서 뭐 빼면 됩니까? x 마이너스 1 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3 나오죠. 아까 전에 풀었던 다. 이해되지 뭔 말인지?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요거 쓸 수 있으면 써라. 굉장히 유용하다. 예를 들면은 예제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에 x 뭐 해볼까?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요거 극한값 구하랍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냥 눈으로 쓱 보고 풀면 된다. 답 얼마냐? 아는 사람 얘기해봐. 그렇지 5가 나오겠지. 이해돼 뭔 말인지? 왜냐면 x가 무한대로 가면 얘를 어디로 근사시킬 수 있다고? 얘를 x 빼기 2로 근사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x 플러스 하면서 x 빼기 2 빼면 온 거잖아. 이해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요거는 기억 좀 하세요. 쓰입니다 나중에. 필기 좀 하시고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 여러분들 내신 시험에서 이걸로 시간 꽤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가 예를 들면은 있었을 텐데 예를 들면은 101번 같은 것도 101번 같은 거죠. 101번 같은 거 그냥 눈으로 쓱 답이 나와버리지. 특히 67번 같은 거. 그러니까 67번하고 101번을 이제 한번 다시 보세요. 67번하고 101번. 그럼 답이 뭐 해버린다? 두 문제 다 푸는데 1분이 안 걸리겠죠. 답 바로 나오지. 67번도. 67번 얼마냐? 이거 x 플러스 2분의 a이고 x 빼기 2분의 a니까 빼면 a잖아. 그럼 a는 3인 거지 그대로. 이해되지 뭔 말인지? 괜찮죠? 뭐 기억 좀 하세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114번으로 넘어갑시다. 다음 함수 fx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플러스 2는 2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극한은 저거밖에 없지. 근데 문제에서 뭐 구하라 그랬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의 제곱 플러스 2fx 극한을 구해달라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뭐 하셔야 되죠? 요거 보고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 0분의 0이니까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분모가 0으로 가고 있죠. 분모가 0으로 가고 있는데 오른쪽 보니까 극한값이 2입니다. 분자도 어디로 가야 된다? 0으로 가야 된다지. 그러니까 원래 엄밀하게는 처음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얼마가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된다. 요 결과가 나오겠지 원래는. 근데 fx가 무슨 함수라 그랬니? 다항함수라 그랬잖아. 다항함수니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뭐 됩니까? 같아져서 f1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바로 나오죠. 가운데 반드시 이게 생략됐다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다항함수란 말이 없어. 이거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만 참인 거거든. 다항함수 혹은 연속함수라는 말이 있어야, 혹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말이 있어야 더 밑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F1은 얼마? 마이너스 2. 요거 하나 얻어놓고 가야지. 그 다음에 이거 풀러가야 되거든요. 이거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 인수분해하면 fx 플러스 2 모양이 등장하고,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1 모양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인수분해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분모는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1 되고요. 쪼개서 쓸게요. 분자는 인수분해하면 뭐 됩니까? fx로 묶으면 fx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죠? 그럼 요거 극한값 얼마예요? 2였네? 얘도 극한값 구할 수 있니?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 둘 다 다항함수니까 극한 대신에 그냥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지.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1 대입하시면 얼마입니까? 2 되고요. 1 대입하면 F1인데 F1은 마이너스 2였죠. 그 다음 예극한값은 통째로 2였죠. 답 얼마? 마이너스 2가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되다. 괜찮죠? 됐으면 연속 넘어갑시다. 연속. 오늘 빠르면 연속 다 할 수 있는데 모르겠어요. 뒤에 조금 남을 것 같기도 하고. 연속이 찍어봐라. 나 이거 연속 예전에 들었던 적 있다. 손 있잖아. 대충이라도 들어봤지? 그럼 질문. 너네가 알고 있는 연속이라는 말 있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 그 연속하고 수학에서 나오는 연속이 같은 연속입니까? 아니면 다른 연속입니까?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연속이라는 말 쓰잖아. 같은 말이니 다른 말이니? 그런 거 먼저 좀 규정하고 가셔야 돼요. 같은 말인가? 같은 말일 것 같아? 유진이는 같은 말이, 너도 같은 말일 것 같아? 한경이도? 같은 말이죠? 아니 나만 그렇게, 나는 너네 나이 때 저 연속은 말을 안 해주니까 선생님이 일상생활에 쓰는 연속이랑 같은 말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너네 그냥 다 당연히 같다라고 느끼는 거야? 생각해본 적이 없어?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의 함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연속이에요, 연속 아니에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르겠다고요. 대신에 연속이다와 연속이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딱 눈으로 보면 뻔한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몇 개 그려볼게요, 제가. 함수를. 여기가 x는 a고요. 여기 x는 b고요. 이거밖에 없네. 여기 x는 c입니다. 자, 질문입니다. x는 a에서 연속이 아니죠. 앞으로 연속 아니다는 수학적으로 불연속이라고 씁니다. 불연속. x는 a에서 불연속, x는 b에서도 불연속, x는 c에서는 연속. 이렇게 됐지. 그러면 너네가 한번 얘기해 볼래? 얘 왜 불연속이니? 끊어졌으니까요. 이건 안 된다. 수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돼. 왜 불연속입니까? 우리가 극한 배운 이유가, 극한을 배운 이유가 뭐예요? 연속하기 위해서 배운 겁니다. 얘는 좌극한 값하고 우극한 값이 뭐합니까? 다르죠. 극한값 다른데 당연히 연속될 리가 없죠. 얘는 왜 불연속이니? 극한값은 있는데 그게 함수값하고
달라서. 간단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뭐 할 수 있냐면 연속의 정의를 알아낼 수 있어요. 함수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려면 함수 이거 뭐 그냥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너무 뻔한 얘기입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연속되려면 1번 FA가 정의되어야 합니다. FA가 정의된다. FA가 정의된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함수들 보면 가끔 뭐 되는 경우도 있냐면 아예 함수값이 없는 경우도 있거든. 함수값 예를 들면은 y는 x분의 1 이거 x 이퀄 0에서 연속입니까? 그냥 불연속이죠. 불연속인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x가 0일 때 함수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함수값이 정의돼야 돼. 있어야 돼. 함수값이 있다는 뜻이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존재해야 됩니다. 뭐가 존재해야 된다고요? 극한값이 존재해야 돼요. 아까 전처럼 좌극한, 우극한 다르면은 연속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수값이 있어야 되고요. 극한값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이 함수값과 극한값이 뭐 해야 되겠니?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FA하고 뭐가 같으면 FA하고 알파가 같으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함수 fx가 x 이퀄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해요. 1번 뭐 해야 됩니다. 2번 뭐 해야 됩니다. 3번 뭐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서술형이면 이런 거 작성해줘야 돼. 이런 거 잘 안 내고요. 실전적으로는 뭐만 쓰면 됩니까? 실전에서는 요것만 쓰면 돼요. 그치? 함수값이 있으니까 썼을 거고 극한값이 있으니까 썼을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린 실전에서 뭐만 하면 된다? 3번만 쓰면 연속 조건을 쓸 수 있다. 연속 조건 쓴 거랑 다름이 없다. 괜찮죠? 그 내용이 22쪽의 2-1번 내용입니다. 2-2번은 새로운 약속을 할 겁니다. 구간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쓸 건데 이전에는 이런 표현만 썼죠. 이런 표현만 썼거든. 이런 표현들 이런 표현들만 썼는데 쟤네들을 이제 우리가 좀 더 단순하게 표현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거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니? 다들 들어가지고 예전에 한 번씩. 무슨 뜻이냐?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 이 괄호로 돼 있는 건 소괄호로 돼 있는 건 우리가 열린 구간이라고 그러죠. 열린 구간이라고 해서 등호가 없는 걸 말합니다. 요거는 뭐예요? 닫힌 구간이라 그래서 얘는 등호가 있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죠? 그러면 나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를 구간으로 나타내고 싶어. 얘는 어떻게 쓰면 되겠니?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저거는 뭐 반 열린 구간 혹은 반 닫힌 구간 저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 x가 2 이상이다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x가 2 이상이다. x가 2 이상입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방은 정해졌는데 상방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혜 뭐하니? 너 뭐해? 숙제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 되지? 수업을 들어 이놈아. 아까부터 뭘 막 열심히 하나 했는데 숙제 안 한 거 숙제하고 있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과거 문제 나오는데. 상방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무한대를 쓰고 열린 구간으로 닫아요. 무한대는 닫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쓰면 x가 2 이상이라는 표현이 됩니다. x가 5보다 작다는 어떻게 쓰면 될까? 5보다 작다. 계속 작아지는 거지. 왼쪽엔 음의 무한대로 열린 구간 써주면 이게 구간을 나타내는 표현. 괜찮지?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은 연속 아까 전에 말했던 뭐 있습니까? 1번 함수값이 이거 뭐야?
구간에서 그러니까 2-3번은 뭐냐면 아까 전에는 제가 x A에서 연속성을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구간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려면 닫힌 구간에 있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려면 x가 a 이상 b a는 뺄게요.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뭐 하셔야 된다? 함수값하고 x라고 하지 맙시다. 다른 걸로 씁시다. 닫힌 구간 a, b에서 함수 fx가 연속이 되려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임의의 실수 x에 대하여 x라고 하지 말까? k라 그럴까? k. 그때 우리는 뭐 해주면 되느냐? x k에서 연속일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들에 대해서 각각의 점들에 대해서 다 연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랑 똑같다는 거죠. 뭐 하면 됩니까? fk랑 뭐가 같으면 된다? 리미트 x가 k로 갈 때 fx가 같으면 된다. 이거 써주면 주어진 구간에서 뭐 할 수 있다? 전부 연속이라는 말이 된다.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연속함수의 성질까지 할게요. 24쪽에 2-4번. 요거까지 설명하고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분이니? 6시 18분입니다. 8분? 너무 빨리 본 거 아니니? 시계를 응? 한 38분쯤에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연속함수의 성질은 우리 극한값 그 성질하고 똑같습니다. 연속이라면 뭐 할 수 있다? 더하고 빼고 곱하고 0 아닌 것에 한해서 나눌 수 있다. 그래도 여전히 연속이다. 요거 했었지? 기억나냐 안 나냐? 너 말고 기억나 안 나? 이거 했잖아. 이거 저번 시간에 이거 했었잖아. 이거 기억나 안 나? 기억나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도 쓰인다고요? 연속 불연속에도 그대로 쓰인다는 얘기야. 혹시 모르니까 알고 있는 친구들은 복습하시고요. 중요한 거니까 그만큼 처음 듣는 친구는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연속 더하기 연속은 그러니까 연속함수끼리 더하면 뭐 된다? 연속함수가 된다. 이 얘기 하는 겁니다. 연속함수끼리 뭐 해도 빼도 연속함수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우리 방금 전에 문제집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문제는 뭐니? 연속함수랑 뺄셈은 똑같은 거니까 덧셈으로만 표시할게요. 연속함수랑 불연속함수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되겠다. 다시 필기해야 되겠다. 다 까먹었네 이 자식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뭐라고? 되게 중요한 거고 시험에 100% 나오는 거라 그랬다. 후. 수는 수렴을 말하고요. 여기서 수는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오늘 진도 끝까지 못 나가겠네.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연속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수는 앞에서 배웠던 극한값 있다 없다랑 여기서 배우는 연속 불연속을 수로 표현할 거야. 수렴한다는 뜻으로. 발은 뭐냐? 발. 극한값이 뭐냐? 없다겠지. 발사는 불연속 이런 뜻을 말합니다. 지금 제가 적어주는 거 딱 머릿속에 집어넣어놔야 돼요.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수원이 중요하긴 하지. 그래서 까먹었구나. 내가 착하겠다. 그래, 그럴 수 있지. 수원이 중요하니까. 수원이 중요하다. 그쵸? 눈이 싹 감겼는데 너 숙제 또 했니? 안 했어? 책을 어디 펴놓은 거야 지금? 숙제는 아니구나. 그때 필기하라 그랬는데 필기 해놨니 혹시? 네. 수렴하는 것끼리 더하면 수렴합니다.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100% 발산이라 그랬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발산하는 것끼리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게 모른다 그랬죠. 모른다는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직접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쵸? 그리고 덧셈만 되는 게 아니고 뭐도 된다? 뺄셈도 동일하다.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수렴하는 거랑 수렴하는 걸 곱하면 당연히 수렴한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발산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니? 얘도 모른다. 모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직접 조사해야 된다. 가운데 잔뜩 비워놨네? 왜 비워놨니?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랬지. 이게 시험에 100% 나온다 그랬거든. 수렴하는 거랑 발산하는 걸 곱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지 얘도. 근데 얘처럼 모르는 거랑 차원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얘는 진짜 몰라. 완전 지 멋대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런 것도 있고 진짜 몰라. 패턴이 없다는 얘기야 얘는. 근데 얘는 뭐합니까? 패턴이 있죠. 패턴이 있기 때문에 수렴하기도 하고 발산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뭐 한다 그랬습니까? 대부분 발산한다 그랬어. 99%는 발산한다 그랬지. 그러면 100% 중에 99%가 발산하면은 나머지 1%가 수렴한다는 얘기잖아. 참고로 99% 1%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비율적으로 내가 느낌을 주기 위함이 진짜 99대 1 아니다. 그리고 요게 당연히 뭐하기 때문에 시험에 맨날 나온다 그랬잖아. 얘는 언제 수렴하냐 그러면 이거지. 언제 수렴합니까? 노란색으로 색칠해놨잖아. 수렴하는 놈의 값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래서 수렴하는 거는 언제다? 수렴하는 놈이 얼마일 때?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반드시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저거 수발 되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시험에 나온 거야. 이게 있었을 텐데 극한에서 이런 문제. 너희 있었지 않냐 이런 문제? 없었나? 없다고? 왜? 왜 한 문제도 안 나왔지? 책이 좀 쉬워서 그래요. 여기 관련된 문제 하나도 안 넣어놨네. 여기다가. 와, 심하다 이 새끼들. 근데 어차피 여기서 안 나와도 어니스 또 나온다? 연속 파트에서 또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거 기억 좀 하세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다시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괜찮죠? 됐으면 최대 최소 정리랑 사이값 정리는 좀 이따 정리하고 우리는 방금 전까지 설명한 내용들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를 풀어야 되느냐? 한 10개를 풀어야 되나? 한 7개 정도밖에 안 되네. 야, 오늘 다 나갈 수 있겠다. 연속. 끝내자, 연속. 후딱후딱 나가는 게 좋아, 너네한테. 그래야 임마 설날에 뭐하냐? 마음 편하게 쉬지. 그치? 잠깐만, 너네가 화목인가? 그러면 설 연휴 다 빠지는 거야? 아마 영선생님이 뭐 하루 정도 보충하시겠지. 설마 뭐 다 빠지면 되겠니? 일주일. 자, 26페이지 유형 1번 봅시다. 유형 1번. (154번) 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푸시고요. 쉬우니까. 저랑은 152번 같이 풀어봅시다. 겸손하게.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거를 찾아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보시면 fx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x가 1일 때랑 1이 아닐 때로 나눠져 있습니다. x가 1이 아니면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고 x가 1이면 함수값은 2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요게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지 확인해 달라는 거야. 어떻게 확인하죠? 얘는 즉 1일 때는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정의되고 1일 때는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냐면 x가 1이 아니라면은 요 함수에다가 1이 아닌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문제가 없어요. 분모가 0 된다는 거 이럴 일이 없잖아. 그러니까 요 자체로 x가 1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속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만 챙겨주면 되니? x가 1일 때에도 연속인지만 확인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x가 1일 때 연속이 되려면 연속 조건이 뭐였어요? x가 1일 때 극한값하고 함수값이 같다였지 않습니까? 그거를 비교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뭐 하시면 된다? 리미트 x가 1일 때의 fx 요거랑 누구? f1 요거 비교해서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시면 되네. 같으면 x 이퀄 1에서 연속이라 할 수 있고 다르면 x 이퀄 1에서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f1은 얼마입니까? 2죠. 요건 2야. 요건 어떻게 구하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누굴 대입해야 되니? x가 1로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fx 자리에 요걸 대입해야 되겠지.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극한값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했었던 거죠 앞에서. 뭐 하시면 되니? 약분했니? x 플러스 1인데 1 대입하면 2 나오는 거 맞니? 그러니까 얘는 연속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괜찮죠? 니은 봅시다. 니은. 니은은 뭐냐? 니은은 요거 나중에 많이 보는 모양인데 fx가 x가 0이 아니면 절대값 x분의 x가 되고요. x가 0이면 0이랍니다. 얘도 x가 0만 아니면 대입했을 때 다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연속입니다. 어디서만 보시면 돼요? x가 0에서 연속인지 아닌지만 확인하시면 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도 x가 0으로 갈 때 fx랑 f0을 비교하셔야 되는데 f0은 얼마입니까? 0이죠. 극한값 구해야 되거든? 얘는 극한값 구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극한값 구할 때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좌우 극한이 민감한 함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좌우 극한에 민감한 함수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은 첫 번째가 가우스 함수입니다. 가우스 함수. 가우스 함수 배웠지? 그치? 이게 절묘하게 좌극한 우극한 차이가 났었잖아. 정수일 때. 두 번째가 뭐냐면은 절대값과 분수 모양을 동시에 띄고 있는 모양. 요런 케이스. 요런 케이스가 뭐가 되더라? 좌우 극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은 한 방에 극한을 해결할 수 없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 살펴주는 수밖에 없다. 이건 기억 좀 하세요. 상당히 많지가 않아. 그냥 이 정도밖에 없어.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가우스 함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양만 거의 기억하시면 되겠죠. 딱 그 모양이란 얘기지. x가 0으로는 가는데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절대값 x가 있어요. 이 자식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냥 나올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니은은 뭐 하셔야 됩니까? 극한을 한 방에 해결할 수는 없고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랑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로 나눠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0 플러스로 가면 양수죠. fx 자리에 x분의 x를 쓰면 되는 거고요. x가 0 마이너스로 가면 얘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x분의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극한 값 x가 0일 때 좌극한 값 함수값 얼마? 0. 근데 이거 전문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우극한 값 1, 좌극한 값 마이너스 1, 함수값 0. 같은 거 하나도 없네. 싹 다 같아야지 연속인데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불연속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괜찮죠? 디귿 봅시다. 디귿.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제곱 요거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지 물어봤습니다.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가요?
아닌가? 왜 아니지? 아니라면 이유도 좀 알려줄래요? 유진아, 네가 이유를 알려줘야지. 제가요? 어. 힘들때랑 그렇지. 분모가 0 되는 놈이 존재하잖아. x가 얼마일 때? 1일 때 함수값 없잖아. x가 마이너스 1일 때도 함수값 없잖아. 그럼 x가 1하고 마이너스 1일 때 당연히 불연속 되겠죠? 함수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연속이 된다. 그러면 하나 물어보자. 분수 모양이면 실수 전체에서 전부 연속이 될 수 없나? 항상? 얘처럼 맨날 분모 0 되는 게 존재하니까. 그런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가 약분이 되면 약분이 되면 연속이 될 수 있죠. 연속이 될 수 있다. 예. 내가 말한 취지랑 좀 다른데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얘는 혹시 연속 함수입니까? 실수 전체에서?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죠?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x값이 존재하지 않잖아. 근데 나중에 너네 이런 거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이런 거. 그래서 또 뭘 써야 되니? 또 판별식 써야 돼. 얘네들은 판별식이 0 이상인 놈들이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놈들이잖아. 얘는 0 될 수가 없거든. 얘 분모 값인데 분모가 0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실수 전체에서 연속. 그래서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거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너무 자세하게 하나 좀 천천히 할까? 천천히가 아니고 좀 간략하게 척척척 넘어갈까? 그럼 우리 연속 다 나갈 수 있습니다. 자, fx는 뭐라 그랬습니까? x가 0보다 크면 루트 x고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마이너스 x랍니다. 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입니까? x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자체로 무리함수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에 연속입니다. x가 0 이하에서는 마이너스 x 다항함수니까 연속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이어지는 부분 언제? x가 0일 때만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는 x가 0일 때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연속입니까? 어떻게 한 거죠? 쉽게 말하면 너네 뭐 해보니? 00 대입해보잖아. 그치? 근데 엄밀하게는 뭐 해야 돼? 우극한과 좌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루트 x하고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마이너스 x하고 함수값이 같은지 확인하면 되는데 다 0 되는 거 맞죠? 아, 그러니까 이율은 연속이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죠. 괜찮지? 자, 유형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 2번은 여러분들이 다 푸시고요. 저랑은 159번을 같이 풉시다. 159번을 같이 풀자. 너네 수원은 지금 어디 나가고 있니? 저 로그 다 넣었어요. 로그 다 했어? 로그 어렵지 않니 혹시? 어? 어려워요. 안 어려워라고 들었는데 방금. 어려워요. 어려워? 야, 너네는 그나마 양반이야. 옛날에는 로그가 1학년 과정이었어. 쌤은 로그를 1학년 겨울에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때 든 생각이 뭐야? 로그 재밌다야? 아니야. 저게 뭔 말이야. 어려웠어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연습하면 쉬워져요. 로그는 분명히. 너네가 낯설어서 그런 거거든. 조금만 연습하면 되게 쉽습니다. 자, 159번 봅시다.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에서 정의되어 있는 두 개의 함수가 있답니다. 요거 제가 한번 그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문제 읽어보세요. 문제 읽고 풀 수 있으면 풀어보세요.
준 사람 있습니까 혹시? 다연속이니? 한번 해보자. 기억. 그러니까 x가 0일 때 연속인지 물어본 거죠. 그치?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좋습니다. fx, gx. 문제가 좀 까다로워지면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쫙 쓰는 거야 그냥 불편하게. fx, x가 0일 때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0이죠. 함수값은 1이지. 근데 gx가 뭐냐? x가 0일 때 연속이고 자체적으로 그때 함수값이 0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다 0, 0, 0 나오니까 기억은 당연히 연속이 되겠죠. 괜찮지? 니은은 뭡니까? 니은 f의 gx입니다. 합성함수는 조심하라 그랬는데 기억나니 혹시? 기억나냐 안 나냐? 합성함수는 뭐 조심하라 그랬니? 다 까먹었지. 극한 첫 시간에 내가 야 하나 물어보자. x가 2 플러스로 갈 때 x 플러스 1 이거 극한값 얼마나 그랬냐? 원래는 3이 아니고 3 플러스라 그랬지 원래는. 근데 이거 플러스 왜 뗀다 그랬어? 리미트가 야 그거 떼라고 명령 내린다 그랬잖아. 이게 중요한 얘기거든.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합성함수에서 정확하게 정리 안 해놓으면 여기서 틀린다고요. 그래서 리미트가 명령 내리는 거는 누구한테 명령 내리냐면은 바로 얘. 리미트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한테는 명령을 내려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수 떼게 하는 거야. 그러면 얘 말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멀리 떨어진 놈한테는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야? 못 내린다는 얘기야? 못 내린다는 얘기야. 얘는 극한값 구할 때 리미트로부터 명령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의 gx 요것만 한번 구해봅시다. 아 근데 얘는 지금 함수가 너무 쉽네. 여기서 전부 뭐하고 있니? 그냥 다 0이지. 어떤 0이니? 그냥 0보다 쬐끔 크고 쬐끔 작고가 아니고 완벽한 0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도 완벽한 0이고 x가 0 마이너스로 가도 완벽한 0이고 f의 g0을 계산해도 얘가 완벽한 0이기 때문에 셋 다 뭐 되는 겁니까? 그냥 완벽한 f0 이렇게 되는 거라서 전부 다 얼마가 나옵니까? 전부 다 1 나와버리죠.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그래서 니은도 뭐 되는 겁니까? 연속. 이게 문제집이 정상이라면 디귿에는 뭐 해줘야 돼? 디귿에서는 요거를 이제 내줘야지. 디귿에서 뭐라 그랬냐? 디귿에서 g의 fx도 x 이퀄 0에서 연속인지 물어봤습니다. 아 문제 너무 쉽게 냈네 이 자식들. 한번 해봅시다. 여기 이제 이 문제가 관건이죠. 원래는 엄밀하게 뭐 하셔야 됩니까?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g의 fx 얘가 x가 0 마이너스일 때 g의 fx 마지막으로 뭡니까? g의 f0 해가지고 좌극한 값, 우극한 값, 함수값을 다 찾는 건데 이거는 쉽죠? f0이 1이니까 g 1이고 g1은 0이 되지 않습니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어떻게 되죠? 0의 우극한 fx의 0의 우극한은 얼마입니까? 0이지. 0인데 정확한 0이야? 0보다 사실은 조금 작은 거야. 사실은 조금 작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이러면 틀리게끔 문제를 낸다고 대신해서는. 그럼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0보다 조금 작잖아. 얘가 0보다 조금 작아야 되는 거잖아. 얘는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일 때 gx 이렇게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해돼요? 뭔 말인지? 그래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여전히 0이 되는 거죠. 얘도 한번 해봅시다. x가 0 마이너스일 때 fx는 어떻게 돼요? 0보다 조금 크지? 0보다 조금 크니까 얘는 엄밀하게 x가 0 플러스일 때 gx라고 쓰셔야 된다고요. 근데 어차피 0이기 때문에 디귿도 연속이긴 한데 여기서 까다롭게 될 수도 있다. 실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 뭐 합니까? 여기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넘어갈 때 이렇게 안 쓰지. 그냥 이렇게 써버리지. 이런 식으로. 얘도 이런 식으로
그냥 써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게 우리끼리 표현할 때 굉장히 편합니다. 고난도 문제 풀 때는 이게 필수적으로 쓰여져야 된다. 넘어갑시다. 자, 유형 3번 봅시다. 160번입니다. 160번 같이 풀어볼게요. 오늘 연속 다 나갑니다. 몰라. 원장님이 질문 다 받아주시겠지. 맞잖아. 안 되는데? 원장님이 질문 받아주시고 진도도 나가셔야 되는데? 쳤다 합시다. 조절해야 되나 내가?